흩어져라. 한 곳에 있으면 모두 죽는다. 여러분, 1457년 10월의 어느 밤, 강원도 영월 동을지 산속, 한 남자가 어린 왕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눈보라 속을 올라갑니다. 노루가 앉았다 떠난 자리, 눈이 녹아 드러난 맨 땅에 관을 내려놓고 흙을 덮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장례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서면 세 아들이 서 있습니다. 장남 엄호현, 차남 엄광순, 삼남 엄성현.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다른 곳으로 가거라. 한 곳에 있으면 모두 죽는다. 세 아들은 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만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리고 이 가족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200년이 넘 우리가 알고 있는 엄흥도의 이야기는 대부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입니다. 시신을 거둔 뒤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세 아들은 어디로 흩어졌는가? 왜 5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겨야 했는가? 오늘은 엄흥도의 시신 수습 이후의 이야기, 그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먼저 1457년 10월 24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을 내립니다. 시녀들은 동강에 몸을 던졌고 영월 군수마저 외면했습니다. 그때 영월 호장 엄흥도가 일어섭니다. 호장은 관아 아전의 선임 정도 되는 말단 자리입니다. 장례를 마친 엄흥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단종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충청도 계룡산 동학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동학사에는 생육신 중 한 명인 김시습이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사육신이 거열형에 처해졌을 때 어둠을 틈타 그 시신을 수습해 한강을 건너 노량진에 암장한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초은제가 있고 이듬해인 1458년 세조 자신이 동학사에 들러 단종을 비롯해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비단에 써서 초은제를 지내고 초은각을 짓게 했다는 점입니다. 죽인 사람도 거둔 사람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훈을 불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초훈제를 마친 엄흥도 앞에는 이제 가장 잔인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살아 있습니다. 엄흥도의 식솔과 단종의 시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관에서 수색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가문 전체가 멸문당합니다. 엄흥도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분산이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 아들을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장남 엄호현은 경상도 예천현 화장면으로 보냈습니다. 지금의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입니다. 장남을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장남은 종통을 이어야 합니다. 가문의 뿌리를 보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번성할 수 있는 곳을 골랐습니다. 차남 엄광수는 엄흥도 본인과 함께 군위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조림산 기슭입니다. 차남이 아버지와 함께 간 것은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든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삼남 엄성현은 가장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함경도 안변이라는 설도 있고 울산 울주라는 설도 있는데 울산 쪽 전승이 더 유력합니다. 위험 분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먼 거리로 보낸 겁니다. 장남은 종통 보존, 차남은 아버지 봉양, 삼남은 최대 거리 분산. 이것이 엄흥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삼남의 후손들은 울산 온산면 일대에 정착했고 색칭 산성엄치라고 불렸습니다.
이 울산 후손들에게는 더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세 아들이 흩어진 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200년 넘는 침묵입니다. 엄흥도의 후손들은 족보를 태우고 이름을 숨기며 각지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엄흥도의 후손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7대 8대가 넘도록 절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장남이 정착한 문경 내화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엄호현은 1457년 직후에 이곳에 숨어들었지만 삼족 멸문의 위협 때문에 공식적인 향안 등재나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향안이란 지방 유력자 명부 같은 건데 거기에 이름을 올리면 정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향토 기록에는 영월 엄씨가 다른 성씨들보다 훨씬 늦게 입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거주 시점이 아니라 가문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시점의 순서입니다. 실제로는 1457년부터 이미 살고 있었지만 20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한 겁니다. 이 침묵이 처음 깨진 것은 1668년입니다. 현종 9년 우의정 송시열이 경연 자리에서 엄흥도의 후손을 등용하소서라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엄흥도 후손을 등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후손들은 조정의 움직임에 오히려 겁을 먹고 자신들의 조상을 드러내기는커녕 더 깊은 오지로 숨어들었습니다. 200년간 드러나면 죽는다는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와도 된다고 해봐야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0년 넘게 이어진 절대 말하지 마라는 가훈이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788년에야 정체를 드러낸 울산 후손들은 11년 뒤인 정조 23년 1799년에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에 원강사를 짓고 엄흥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이것이 순조 17년인 1817년에 원강서원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순조 20년 1820년에는 나라에서 묘정비를 내렸습니다. 비의 정식 명칭이 조선 충신 영월호장 증공조참판 엄공 원강서원비입니다. 홍문관제학 조진관이 글을 지었고 동부승지 이익회가 글씨를 썼으며 이조판서 이조원이 비 이름을 썼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동원된 겁니다. 이 비석은 지금도 울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원래 있던 울주군 온산읍에서 1994년 온산공단 조성 과정에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로 옮겨졌습니다. 서원 뒤편에는 엄흥도의 2대에서 6대까지의 후손 묘가 있습니다. 이제 문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문경에는 두 곳의 영월 엄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북면 내화리, 장남 엄호현이 처음 정착한 종가입니다. 이곳에는 전식지, 금천 강변의 망월정, 그리고 2007년에 건립된 충이각이 있습니다. 전식지에서 단종 영정에 문안하고 망월정에서 영월을 바라보며 충이각에서 선조를 기리는 구조입니다. 충이라는 가치와 효라는 가치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산양면 위만리, 우마이 마을입니다. 1560년경 엄흥도의 4세손 중 차남인 엄한의가 내화리에서 분가하여 정착한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철륜이 뒤바뀐 비극을 상징하는 역방향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거꾸로 돕니다. 시계탑 곳곳에는 단종이 승하한 1457년이 숫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의 엄흥도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내화리에서는 화장문이라는 파명 아래 종가급 충절 기념 공간을 유지해 왔습니다.
2007년에 건립된 내화리 충의각의 비석에는 화장문이 여러 문중 중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족보 기재 원칙상 종가를 최우선으로 명시하는 관례를 따른 것입니다. 반면 위만리는 족보에 사세손 차남의 분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화리가 종가이고 위만리가 분가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장자 직계 종가에서 시작해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차남 계통이 분가하고 다시 각지로 분산 정착하는 다층적 구조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그만큼 넓은 지역에 걸쳐 가문이 뿌리를 내리고 생존해냈다는 증거입니다. 울산을 비롯해 군위, 문경, 영월까지 전국 각지에 영월 엄씨 후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흥도의 생존 전략이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스케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57년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같은 날 밤 세 아들을 세 방향으로 보냅니다. 엄흥도 본인은 동학사에서 김시습과 초혼제를 올린 뒤 차남과 함께 군위로 내려가 147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남은 문경 내화리에 정착해 전식지를 만들고 매일 단종 영정에 문안합니다. 사세손 때 위만리로 분가가 이루어지고 500년 넘는 집성촌이 형성됩니다. 삼남은 울산 방면으로 내려가고 후손들은 1788년 정조 12년에야 비로소 엄흥도의 후손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단종 사후 331년 만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500년 넘는 가문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년의 시작은 세 아들에게 흩어져라고 말한 한마디였습니다. 2026년 지금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1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연기한 엄흥도를 보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1100만 명입니다. 문경 위만리 마을에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울산 원광서원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흥도의 17세손이 마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41년 만에 숙종, 영조, 정조 3명의 왕이 차례로 엄흥도의 명예를 되찾아준 이야기, 그리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불러온 엄흥도 성지 전쟁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